태블릿.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얼마 전 저는 아이패드보다 갤럭시 탭을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용기 있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반대, 갤럭시 탭보다 아이패드를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도 얼마 전에 메인 태블릿을 갤럭시 탭에서 아이패드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진짜 둘 다 많이 써본 사람이 알 수 있는 아이패드만의 장점부터 아이패드에서만 되는 기능들, 그리고 갤럭시 탭에서 느낄 수 없었던 경험들까지 여러분들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갤럭시 탭보다 아이패드를 사야 되는 가장 큰 이유 1등을 뽑으라 그러면 저는 아이패드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소문에 의하면요, 현대 대학생의 80%가 이 아이패드 병을 앓고 있고요. 그분들의 증상은 틈만 나면 유튜브에서 아이패드 필기 영상을 검색하고요, 막 자나깨나 아이패드 생각만 나는데 아이패드만 사면 씻은 듯이 병이 낫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 분들이 만약에 갤럭시 탭 사셨다, 근데 안 되는 기능 발견하셨다, 그럼 이제 추천한 사람한테 가서 행패 부리는 거죠. 이게 태블릿이냐? 따라서 아이패드 병에 걸리신 분들은 그냥 애플 스토어로 가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좀 웃자고 얘기한 얘기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지극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 플래그십 스마트폰에서 제일 비싼 부품이 카메라라면 태블릿에서는 디스플레이거든요. 애플은 삼성보다 디스플레이에 더 많이 신경을 쓰는 회사예요. 삼성이 색을 더 예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느낌이라면 애플은 색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갤럭시 탭은요, 선명한 화면 모드가 기본이에요. 근데 이거는 색이 선명하고 쨍해 보이는 효과는 있지만 실제로는 자연스러운 화면으로 했을 때 색상이 훨씬 더 정확하게 측정이 됩니다. 이걸로 계속 보다가 이렇게 바꾸면은 뭔가 되게 어색하고 색이 빠진 느낌이 드는데 이게 더 색이 정확한 거예요. 근데 애플 기기는 애초에 정확한 색을 디스플레이로 보여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한 색상 모드가 기본입니다. 장비로 측정된 수치를 조금 설명드리자면요, 측정 장비로 측정된 델타 E 값은 0에 가까울수록 색이 정확한 건데요, 측정 결과 갤럭시 탭은 설정에 따라서 1.9에서 3.4가 나왔는데 아이패드는 0.7이라는 괴물 같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델타 E가 1 이하라는 것은 진짜 전문가용 비싼 장비라는 뜻이에요. 주변의 밝기를 인식하는 조도 센서뿐만 아니라 주변의 색상까지 인식하는 주변광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트루톤 기술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맞춰가지고 색을 더 정확하게, 눈으로 봤을 때 더 정확하게 색을 표현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패드는 갤럭시 탭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더 좋고 훨씬 더 정확한 색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기울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반사도 아이패드가 더 낫습니다. 갤럭시 탭 화면 비치는 거 보이시죠? 확실히 애플이 디스플레이의 품질에 있어서는 삼성보다 훨씬 더 타협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도 타협 잘 안 하지만 타협을 가끔 좀 하시는 것 같기도 하던데. 그리고 또 이 화면 비율 또한 아이패드가 갖는 장점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 비율이 영상 보기에 그렇게 최적화된 비율은 아니지만 생산성 있는 작업을 할 때는 확실히 아이패드가 갤럭시 탭보다 더 나아요. 괜히 노트북에서 16대 9 비율보다 16대 10 비율 노트북이 인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이 비율은 필기를 하거나 문서 작업, 웹서핑과 같은 생산적인 작업을 할 때 갤럭시 탭보다 훨씬 더 좋은 비율인데, 여기에 아이패드는 갤럭시 탭보다 더 생산성이 뛰어난 앱들이 많아가지고 확실히 생산적인 작업을 할 때는 아이패드가 갤럭시 탭보다 더 나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런 거 조금만 하다가 유튜브, 넷플릭스만 보긴 하던데. 그리고 생산성 얘기가 나왔는데 요 애플 펜슬 얘기가 빠질 수 없죠. 요즘 갤럭시 탭 S펜 반응 속도가 애플 펜슬을 많이 따라왔고 스펙상 수치는 일부 앞서기도 하던데요. 애플 펜슬이 S펜보다 나은 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펜 버튼 비활성화하고 팜 리젝션 기능입니다. S펜을 처음 써보시거나 좀 안 익숙하신 분들은 필기나 그림을 그리는 도중에 자꾸 펜 버튼이 눌러져가지고 자꾸 지워지는 거, 이거 엄청 불편해요. 근데 이 펜 버튼을 눌러서 지우개 모드로 쓰는 거, 이걸 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진짜 귀여운 조카가 한 명 있는데 걔가 가끔 저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주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갤럭시 탭하고 S펜 딱 주면서 그림 한번 그려봐 이랬는데 좀 그리더니 계속 지우개 버튼 눌러져가지고 지워지고 이래서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만약에 걔한테 제가 아이패드하고 애플 펜슬을 딱 줬다? 그럼 바로 아이패드병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등짝도 맞았을 거예요, 제가 누나한테. 물론 갤럭시 탭에서도요, S펜에 이 버튼을 비활성화하는 거 직접은 안 되지만 이 버튼이 없는 별도의 펜을 구입하면 되기도 해요. 근데 아이패드는요, 원래 이렇게 펜을 쓰다가 두 번 톡톡 터치를 하게 되면 지우개를 쓸 수 있는데 이것도 두 번 터치가 되는 게 사실 실수로 눌러질 때가 많아서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요 이중 탭 기능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펜슬 많이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꺼놓고 사용한다고 들었어요. 물론 S펜하고 다르게 아이패드의 애플 펜슬은 충전해놓고 사용해야 되긴 하는데 충전 방법이 뭐 간단하기도 하고 충전 속도도 되게 빠르고, 그리고 얘가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태블릿하고 통신하면서 연결 상태를 계속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손바닥이 닿았을 때 화면이 움직이는 게 갤럭시 탭에 비해서 아이패드가 훨씬 덜합니다. 갤럭시 탭은 펜이 가까이 있었을 때 이렇게 아이콘이 떴을 때는 터치를 인식하지 않는데 조금만 멀어져도 터치를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바닥으로 화면 움직일 일이 좀 자주 발생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렇게 화면 잠금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캔버스를 잠그면은 이런 것도 좀 덜하긴 하는데, 그래도 애플 펜슬의 팝 리젝션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갤럭시 탭 쓰시면 확실히 불편해해요. 손필기 많이 하시면 아이패드 사시란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물론 펜슬 터치감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S펜이 나온 부분도 확실히 있긴 있어요. 그리고 방금 필기 앱을 얘기하다 보니까 앱 생태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이패드는 태블릿 시장이 지금보다 활성화되기 훨씬 예전부터 태블릿 시장을 이렇게 개척해 왔기 때문에 앱 하나하나의 완성도가요 갤럭시 탭보다 더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아이패드에서만 쓸 수 있는 생산성이 높은 앱들도 있고요.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갤럭시 탭하고 아이패드 모두에서 쓸 수 있는 생산성 앱인데 아이패드에서 훨씬 더 기능이 많고 잘 돼 있는 게 많아요. 물론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태블릿 생태계를 진짜 멱살 잡고 끌어올리긴 했습니다. 지금은 카카오톡도 되죠. 필기 앱도 그래도 꽤 많이 업데이트 되긴 했죠. 그림 앱도 없었는데 삼성전자가 클립 스튜디오랑 제휴를 했죠. 영상 편집 앱도 괜찮은 게 잘 없었는데 삼성전자가 또 아이패드의 루마 퓨전 또 제휴했죠. 확실히 많이 따라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거리가 좀 느껴져요. 사실 근데 앱 생태계보다 더 거리가 느껴지는 거는 바로 성능이죠. 사실 예전부터 갤럭시 탭에 들어가는 스냅드래곤이나 엑시노스가 성능이 아이패드보다 열세긴 했는데 최근에는 그 차이가 더 많이 벌어졌죠. 오죽하면 아이패드가 성능이 너무 좋은데 그걸 다 쓸 수 있는 앱들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아시다시피 이거는 영상 편집이나 모델링 같이 꽤 헤비한 작업을 할 때뿐만 아니라 게임을 할 때 되게 차이가 많이 느껴져요. 아이패드는 많이 하시는 원신 기준으로 그래픽 품질을 매우 높음으로 해도 이렇게 쾌적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프레임 레이트를 60으로 올려도 마찬가지로 사용 가능한 수준입니다. 근데 갤럭시 탭은 그래픽 품질을 매우 높음으로 하면 벌써 기기에 부하가 되게 많이 걸려요. 프레임 레이트를 높이면 당연히 훨씬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아이패드로 게임을 하는 게 훨씬 더 부드럽게 잘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신에서 그래픽도 아이패드가 훨씬 더 선명해요. 갤럭시 탭도 나쁜 건 아닌데 아이패드를 보다가 이걸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좀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얘기는 연동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갤럭시 탭하고 갤럭시 스마트폰, 윈도우하고 연동성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애플 따라오려면 많이 멀었어요. 제가 최근 이 영상에서 갤럭시 폰, 갤럭시 탭, 윈도우 운영체제하고 클립보드 동기화가 실시간으로 가능해졌고, 이제 애플의 에어드랍하고 비슷한 퀵쉐어 기능으로 여러 장시간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됐는데, 클립보드 동기화 기능은요 다 같이 동기화 시키려면 진짜 별의별 설정을 다 해야 되고요. 여전히 퀵쉐어 기능은요 갤럭시 북이 아니라 일반 PC에서는 정식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요. 막 우회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돌아서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애플에서 먼저 선보였던 유니버셜 컨트롤과 같은 기능인 멀티 컨트롤 기능도요 최신 일부 갤럭시 북하고 최신 갤럭시 탭하고만 사용이 가능하고, 윈도우의 사용은 그거는 우회해서도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갤럭시 북에서도 실제로 써봤는데 연결 성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중간에 끊기고 연결 안 되고 난리도 아닙니다. 확실히 애플의 기능들을 보고 갤럭시가 많이 벤치마킹 해가지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안정성이 너무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내놓다 보니까 실제로 써보고 이거 좋아지려면 멀었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래도 그 어디 뭐 그 원숭이 드래곤 유튜버가 갤럭시 생태계에 대해서 계속 올리고 있긴 한데, 그 사람 영상 보면은 갤럭시 탭에서 안 되는 기능을 어떻게든 쓰려고 얼마나 용을 쓰는지 막 보는데 제가 더 안쓰럽더라고요. 물론 이거 외에도 스피커라든지 원격 지원이라든지 여러가지 아이패드에 더 좋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건 지난 영상에서 제대로 다뤘으니까 이번 영상에선 다루지 않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이 아이패드에 좀 너무 편파적이라고 느끼셨나요? 사실 지난 영상하고 이번 영상 모두 한쪽 제조사에 좀 많이 편파적으로 영상이 제작된 거긴 해서 한 영상만 보면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난 영상 보시고 이번 영상 보신 분들, 아니면 이번 영상 보시고 지난 영상도 봐주시는 분이라면 그런 느낌이 좀 덜하고 어느 제품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년 전에 찍은 제 아이패드하고 갤럭시 탭하고 비교하는 그 영상이 지금 보면 좀 많이 달라진 것처럼 지금 이 영상도 한 1년, 2년 되면은 좀 많이 달라져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두 제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 싶은 분들한테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회사가 계속 경쟁하면서 좋은 제품 많이 내주고 좋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